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4천만 리플이 거래소로 전송이 되었다. 하락 우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합니다. 자, 4천만 리플 계산을 해보면 이게 700원 단위로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대략 280억 가량 됩니다. 자, 280억이 거래소로 전송되었다. 근데 이 물량을 한꺼번에 받는다, 개인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받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억 개의 리플이 시장에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이 매달 월 초에 보시면 해당되는 리플 코인은 락업 해제 물량과 락업 물량이 재차 나오면서 물량을 조절합니다. 근데 그 물량 중에 일부가 나왔다. 그렇다면 그 물량은 뭡니까? 블록딜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블록딜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량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량으로 매매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해당되는 매도 물량이 있다면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 말인즉슨 이 대량으로 매수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절대로 개인일 수가 없죠.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고래들이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그 부분이 블록딜을 성사시키게 만든다는 거, 대량 매매를 성사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하락 우려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가격대, 물론 디스카운트된 가격이겠지만 그 가격대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를 판단하고 있는 게 고래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280억 가량의 거래소로 전송이 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하락한다라는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지금은 블록딜과 대량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현재 단가가 얼만큼 긍정적인 단가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자, 리플코인 현재 얼마입니까? 724원입니다. 여전히 800원도 돌파 못했고 여기 말하는 750원 라인도 아직 돌파 못했다. 자, 그 부분은 당연히 힘이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거는 두 번째 경험입니다. 언제입니까? 최근에 이 부분과 바로 이 부분을 말하죠. 자, 이렇게나 떨어졌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공교롭게도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 미국의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던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종가는 어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까? 700원 라인대를 지지받고 있다. 700원을 지지받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시점부터 750원 이 라인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조정이 끝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조정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이 조정 구간은 빠른 탈피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조정을 어떻게 우리는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단순히 매도하고 끝내버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니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700원 라인대를 유지했다라는 건 지금 여기가 강력한 지지, 강력한 바닥 구간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판단하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되겠죠. 자, 리플 코인의 모멘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바라고 있는 부분에 리플 코인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가겠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부터 ETF까지.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리플 코인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요인은 뭡니까? 다들 잘 아시는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여전히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제가 근데 이거 항소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시장은 금리를 얼만큼 내릴 것이고 그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악재성 이벤트로 남아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확실한 호재성 이벤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 시점에 매수하고 언제 시점에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까? 니플은 1,500원 이상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 2,000원 이상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매입 단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부분, 수익 구간을 만드는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고요. 해당되는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고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입니다. 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니플 코인 투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앞으로 대외적인 이벤트가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다음 주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 부분이 남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9월 11월 달에 나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날짜죠. TV 토론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언급이 없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어떠한 토론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을 보시죠. 해리스가 이겼다. 판정에 따라서 약세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 증시가 흔들거렸다. 이게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해리스가 이겼다는 게 왜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압박할까? 자, 트럼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시장에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TV 토론을 했는데 해리스가 압승했다.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시장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했고 그 결과 어땠습니까? 어제 비트코인도 하락했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야간에 새벽 시간에 다시 반등력을 보였죠.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제 날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와 다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가 0.1% 높게 나왔거든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구나 라고 판단되는 결과였기 때문에 처음 시장은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죠. 이 가스와 오일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변동성을 보였던 것이다. 총괄적으로는 시장을 예측치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전 대비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이 인정되면서 재차 상승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 해당되는 메이저 코인, 니플 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까지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다우가 0.31%, 나스닥이 2.17, S&P 500이 1.07%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장 시작했을 때 어땠습니까? 모두 하락했고 다시 반등해서 마감했다라는 거. 그 말인즉슨 이 CPI에 관련해서 해석이 불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참조되기까지 다시 반등력을 보였고, 오늘 날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 또 한 번 변동성이 나오겠죠.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 또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 난 니플 코인만 올라가면 된다, 비트만 올라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금리도 봐야 되고 주식시장도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그럼 고래 입장은 어떨까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안 좋대. 경기 상황이 안 좋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매도를 말합니다. 당연히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같이 지켜보면서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니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것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니플의 분석 결과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우선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시죠. 자, 니플은 얼리엇 파동과 볼린저 밴드 분석 속에서 28달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 28달러가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1,000원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28달러 언젠가는 가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겠죠. 자, 28달러를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1,000원대를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차트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차트의 주봉을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나와 있다. 어떤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이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박스권의 최상단은 얼마입니까? 1,000원대입니다. 자, 지난번 1,000원대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냈습니까? SEC입니다.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인 SEC가 니플 너희는 증권법을 따라야 되는데 너희는 증권인데 왜 우리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은 1,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다라는 거. 근데 미국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SEC와 니플 그만 싸워라. 이제 결정해줄게. 너희는 얼만큼만 돈 내라. 이렇게 해서 끝냈죠. 근데 SEC가 또 항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SEC는 미국의 1개 기관입니다. 1개 기관이 10월 달까지 항소를 결정해야 되는데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연 항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의 관점은 굉장히 희박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랑 니플이 결론 났어. 그러면 1,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이번에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겠죠? 근데 이 결정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 그냥 막 올리겠습니까? 고래들이?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고래가 막 올리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달라붙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는 고래들,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되겠죠? 그러한 관점에 지금 딱 좋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데 금리를 얼마큼 내릴지 모르겠어.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못 올리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관점에서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리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관점을 우리 박스권의 형성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또한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을 보시다가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바로 넣어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SEC 건이 나와서 말인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왜 SEC가 항소를 못할 가능성이 높을까? 자, 이 뉴스를 먼저 보시죠. SEC는 니플 소송 항소 결정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 말씀드렸죠. 10월까지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10월 초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도 보류할 가능성이 왠지 높아요. 왜? SEC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증권위원회가 니플 소송을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건 한 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가 합니다. 미국이 진행하는데 미국은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정권이 바뀔 수가 있는 관점을 가져봤을 때 증권위원회인 1개 미국의 기관이 이 부분을 항소할 것인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CFTC가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얘네 또한 미국의 기관이죠. 상품선물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의 코인들은 증권이 아닌데 왜 SEC는 증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자, 80%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미국의 다른 기관, 미국의 기관들끼리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당연히 추세를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SEC의 힘이 왜 약해졌을까? 이거 한번 보시죠. SEC는 현재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어요. 포기했다는 건 그만큼 SEC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를 볼 수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SEC 위원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선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사퇴했어요. 왜 했습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서 나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리스라는 미국의 부통령을 내세우면서 투표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바이든이 임명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권이 바뀔 시점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대로 힘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리플한테는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오게끔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리플 가격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SEC 소송에 달려있다.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4천만 개의 리플이 이동한다. 지갑 거래소로 이동한다. 이렇다는 것은 대량으로 매매가 나오겠다라는 건데 대량으로 매매가 나온다는 건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매수자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매수자는 바보도 아닌 이상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이기 때문에 딜을 형성하라는 겁니다. 블록 딜이에요. 말 그대로 딜을 걸었기 때문에 이 딜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 상당한 매력적인 단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거래소에 리플의 잔고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대량으로 매매가 아니고 해당되는 개인들의 물량보다도 기관들의 물량으로 더욱더 신중함을 가져가고 있는 리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거래소의 잔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고래들은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대량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걸 한번 보시죠. 우선 최근에 한국에 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많은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자, 커스터디 사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우리가 보유하고 보관하고 게 아니라 해당되는 업체를 통해서 보유하고 보관한다.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탁 사업입니다. 그렇다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리플로 대출까지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고려될 만하죠. 이제는 완벽한 금융시장으로 가고 있는 리플의 모습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장 규모가 얼만큼 예상합니까? 10억 달러도 아니고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엄청난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커스터디 사업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리플이 먼저 선점하고 있고 이 커스터디 사업은 한국 시장에 최초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는 먼저 선점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한국에서도 이 부분이 나온다. 확실한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리플의 상승 모멘텀,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었습니까?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IPO, ETF까지 확실한 시장 계획은 더욱더 껑충 뛰어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CBDC도 있죠. 자, 생각을 해보시죠.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디지털 화폐는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용하십니까 지금? 이용 안 하죠.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젠 디지털 화폐로 간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중국과 러시아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 근데 미국 입장은 조금 이야기가 틀립니다. 미국 입장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기회비용을 만들어내겠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달러와의 연동관계가 높아지면서 그 움직임을 같이 한다라는 거. 바로 그 부분에 안정적인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일본보다도 미국 시장에 먼저 집중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IPO는 뭡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있고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누가 필요합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필요하겠죠? 근데 SEC랑 니플이 사이가 안 좋은데 승인해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24년도 대통령 선거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25년도 초에는 SEC 위원장을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 미국 입장에서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잡겠다?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출시하는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집중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이 이런 입장을 가져가니까 어때요? 니플 CEO 또한 엔화의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출시는 시간 문제지만 나는 미국 시장을 먼저 집중할 것이다. 달러가 있는 미국 시장을 먼저 진출한다는 건 그만큼 현재 미국 시장에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발하고 있으니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발행해서 만들어 줄게. 니플은 그러한 입장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래보면 어떻습니까? 니플의 모멘텀에는 확실한 상승에 대한 이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죠. 지금 니플 코인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고 1,000원이 뭡니까? 이 800원 라인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을 놓친다면 다 올라가서 1,000원 돌파했을 때 이때 700원일 때 난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매수를 못했다. 이제 1,000원 뚫고 올라가니까 엄청 올라간다. 또 한번 이렇게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잡느냐,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수익권을 극대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1억을 투자하시는 분,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 100만 원 투자하시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안정적인 단가를 잡아 드릴 거고, 매입 단가 높다? 가만히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죠. 이 부분 또한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건지 같이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거니까 그 부분 함께 제가 매매 대응 도와드릴 거고,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 매수, 매도, 관점 어떻게 가져갈지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고, 문자가 마음에 들면 그때 카톡방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해당되는 영상 보시고 긴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